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 대입 수시 모집 면접 평가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 대입 수시 모집의 면접 대비 방법입니다. 간단한 면접 일정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는 수능 전과 수능 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수능 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속하겠습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적게는 5%, 10%에서 많게는 90% 이상이 해당되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지원하신 대학이 어느 정도의 면접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대학별 면접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학들에서 진학 의지와 인성과 진로 역량 또는 종합적인 사고력, 발전 가능성 등등을 각기 다른 비율로 평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들도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바와 같이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명시하고 제시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역량들도 중요하지만 면접 현장에서 평가관들 앞에서 보여주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면접 자세, 기본적인 면접 태도 등도 또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당락이 합불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면접 대비 방법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의 유형 중에서 일단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고려대와 서울대 등을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이에 속하고요. 특히 교대 같은 경우 들도 이에 속하며 일부 의과대학과 이공계 특수목적 대학들도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특징은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꾸준한 독서를 바탕으로 수학, 과학, 기타 과목에 있어서의 학업 역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이미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항, 출제 근거,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기출문제, 기출문항 또는 보고서 등의 형태로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공개한 바와 같은 이런 예시를 보면 자체평가 보고서를 이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고요. 네,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정보와 문항 및 제시문, 그리고 평가 근거, 그리고 모범 답안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문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처에서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성향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기출문제나 기출문항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면접 평가는 서류 기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가천대와 가톨릭대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등 거의 모든 대학이 이 종류의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면접의 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기록부, 즉 서류에 기록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미리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학업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인성과 공동체 의식 등등 여러 가지들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류 기반 면접에서 질문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 확인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에 기재된 내용,
학생부의 내용에 거짓이 없는지, 왜곡이나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정말로 지원자가 고교 생활을 통해서 했던 활동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실제로 생기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탐구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탐구 활동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창작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창작 활동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작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 활동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 등이 이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책을 읽었고 차이점을 비교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파악했던 차이점은 무엇인지, 활동 중에 신문을 활용했는데 그때 신문의 내용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을 분석했는데 그때 조사했던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례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는데 탐구했던 내용에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실제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개인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 등이 모두 본인의 지원자 학생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험을 했네요. 실험을 하는 중에 본인이 설계했던 설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변경했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검증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했네요.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생각하고 진행했던 내용이 있네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탐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발표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모두 이에 속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탐구했던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썼다고 하는 내용 설명해 주시고, 읽었다고 되어 있는 내용 설명해 주시고, 탐구했던 내용, 조사했던 내용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했던 내용, 그리고 발표하고 기록했던 내용, 그리고 작성했던 내용 등등이 모두 서류 기반 면접의 가장 중요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서 질문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 방법으로는 뭐니 해도 본인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활동에 대해서 꼼꼼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묻는 질문은 학생부의 행간과 여백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행동했던 각종 여러 가지 탐구활동 그리고 조사활동의 모든 내용이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한 항목당 기재 가능한 글자 수는 500자,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700자가 입력 가능합니다. 즉, 모든 활동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록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생님들께서 기재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은 면접의 내용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반영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어떤 아이디어가 반영됐다는 건가요? 또 사례를 제시하고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보고서 제작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들을 평가관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또는 간략히라도 소개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학생부에는 미처 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그러나 지원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실행했고 그 탐구 내용을 했다고 여겨질 만한 내용을 평가자는 궁금해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행간이고 여백이 되겠습니다. 학생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활동,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이 없는지 왜곡이나 과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심화활동, 범교과활동, 그리고 각종 융합 탐구 활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평가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목에 기재된 내용인데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수학 교과목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 교과목이나 과학 교과목이나 기타 다른 교과목에 인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하고 함께 연계해서 탐구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역시 면접에서 중요하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진로 교과목에서 했던 내용 역시 심화 탐구한 내용을 본인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했던 사례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꼬리 질문, 이어받기 하는 질문이 또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주제 발표 프로젝트 활동으로 했던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주제 발표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그렇다면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는 무엇이었는지, 그 오류와 실수는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지 등등의 내용이 모두 꼬리 질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곤란해하는 것이 바로 시사 및 교양 이슈에 대한 면접 준비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러한 면접 질문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시사 및 교양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연금개혁이나 복지 지속 가능성, 즉 노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질문, AI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 확산에 관한 질문, 경제적인 불안정과 청년 실업의 문제, 미중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관한 문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관한 문제, 아울러 국제 분쟁과 안보에 관한 문제,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보고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사와 교양 이슈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시사 이슈에 관한 질문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핵심은 서류의 내용과 연관되는 것 중심으로 준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즉, 시사 이슈에 관한 질문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무작위적으로 평가자가 지원자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시사 이슈와 관한 질문에 관한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면 질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느닷없이 맥락 없이 뜬금없이 평가자가 지원자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시사 관련된 이슈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가? 바로 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시사와 관련되는 이슈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면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빨리 판단하시고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기록부의 내용 중에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는 자율주행차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영에 대한 입장,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생각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평가자는 지원자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가자는 지원자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가치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생활기록부에 그와 관련되는 내용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 그에 충실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는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했던 내용이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은 이도 역시 본인이 그와 관련되는 활동을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 했던 것이 있다면 저는 그때 이러한 내용으로 찬성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본인의 활동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못한다면, 아울러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면접 때 답변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특히 다수 여러 번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원자의 서류에 대해서 신뢰도는 하락하게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답형이 아닌 종합형 답변, 즉 논리적인 질서와 형식을 갖춘 답변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장을 묻는, 나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면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함께 제시하면 좋겠고요. 활동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면 처음에 그 활동을 왜, 어떤 동기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활동을 경험했는지, 아울러 그 활동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왜 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무난하고 바람직한 것은 바로 수업의 내용으로부터 끌어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가 그 단원에서 그 주제와 연관되는 내용에 호기심을 느껴 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기를 제시하면 이 학생은 평상시 수업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평상시 수업 내용에 충실한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설명할 때는 꼭 성공적인 과정, 잘했던 내용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실패했던 경험, 오류가 났던 경험, 그리고 그 실패와 오류를 극복했던 과정까지 모두 유의미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활동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인하게 되었다. 또는 평상시 본인이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는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더불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고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접 준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래 집단과의 모의 면접입니다. 또래 집단과의 모의 면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같은 학과, 비슷한 계열, 목표를 지닌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가장 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지? 내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 선생님보다 또래 집단이 그때 이런 활동이었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했었어.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작했었어. 라고 그때 있었던 경험을 실질적으로 불러일으키고 그때 있었던 함께 가졌던 공유했던 경험과 내용을 함께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가장 편한 관계,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셀프 영상을 통한 자신의 면접 자세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셀프 영상을 통해서는 자신의 자세, 그리고 발음, 성량, 말의 어투 등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면접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적절한 습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피드백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블라인드 면접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런 각종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은 면접 시 답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부적절하게 드러날 때는 결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답변 시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면접평가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면접 지원자 자신의 면접에 임하고 있는 지원자 본인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려는 것이지 지원자가 가진 역량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평가에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 거냐? 가장 바람직한 건 평가자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고 눈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눈과 눈 사이나 또는 코나 인중을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불안하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정적인 시선 처리를 통해서 지금 평가자가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손동작은 차분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것이 적절하고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움직임도 비언어적 태도를 가미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분한 느낌을 평가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앉아있는 자세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기울이고 면접에 임한다면 지원자가 지니고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할 수 있고요. 다리는 자연스럽게 모으되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하지 않는 자세는 이 학생이 지금 불성실한 게 아니라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면접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중요합니다. 아울러 복장은 튀지 않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흰 셔츠나 검은 계통 바지에 무난하고 단정한 복장이면 좋겠습니다. 교복을 입는 것은 개인의 인적 정보, 출신 고교가 드러나기 때문에 입는 것을 절대 권하지 않고요. 과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면접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질문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또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린 다음에 잠시 동안의 생각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면접에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질문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면접 평가자는 지금 이 지원자가 본인의 질문을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등등 평가하기가 어렵고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자가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럴 때 예상치 못했던 지나치게 눈에 거슬리거나 또는 귀에 거슬리거나 튀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 기회를 그동안 면접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보완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 설명하거나 또는 앞의 답변 내용 중에서 잘못 답변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답변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16 대입 수시 모집의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잘 준비된 자에게는 합격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